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나는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여자친구 지은이와의 격렬한 싸움 후 그녀가 짐을 챙겨나간 지 겨우 1시간도 안 됐는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옆집 여자, 수민이었다. 그녀는 손에 커다란 가방을 들고 눈에 눈물이 고인 채로 미안해요, 언니? 들어가도 돼요, 라고 속삭였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지은과의 싸움은 평소처럼 시작됐다. 그녀는 나의 직장 생활을 비난하며 너는 항상 일만 생각해. 우리 관계는? 라고 소리쳤다. 나는 피곤함에 지쳐 그럼 내가 왜 나를 이해 안 해? 라고 반박했다. 그 싸움은 점점 커져 결국 지은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런데 이제 수민이 여기 있다. 그녀는 옆집에 사는 25살의 젊은 여자,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사회인으로 가끔 복도에서 인사하던 사이였다. 왜 갑자기? 수민은 안으로 들어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부모님이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 자신도 같은 비밀을 안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잘 알았다. 나는 28살의 직장인 은하.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지은과 2년째 사귀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관계는 항상 숨겨진 채였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동료에게도. 수민의 눈빛은 절박했다. 잠시만 머물게 해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나는 망설였다. 지은이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낯선 사람을 들이는 건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그 공포와 외로움이 나를 흔들었다. 알았어. 들어와, 내가 말했다. 수민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왔다. 아파트는 작았다. 원룸에 가까운 투룸, 지은과 내가 함께 살던 공간. 수민은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고 울음을 터뜨렸다. 부모님이 제 방을 뒤지셨어요. 일기장을 발견하시고 이런 더러운 짓 그만두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앉았다. 나도 비슷해. 지은이랑 사귀고 있지만 가족은 몰라. 수민의 눈이 커졌다. 언니도 그녀의 목소리에 동질감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은 대학 시절 첫사랑을 했던 여자친구에 대해, 부모의 기대에 짓눌린 삶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지은과의 관계가 점점 지쳐가는 이유를 말했다. 지은이는 나를 너무 소유하려 해. 자유가 없어. 다음 날 아침, 지은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돌아갈게 하지만 수민은 여전히 여기 있었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은 호텔 갈게요. 감사해요, 언니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 더 있어? 부모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왜 그랬을까? 동정심. 아니면 나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 때문일까? 수민의 존재는 내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지은이 돌아오면 어떻게 설명할지 걱정됐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은이 돌아온 날,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수민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이 여자는 누구야? 지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수민은 당황하며 옆집에 사는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재빨리 설명했다. 집에서 쫓겨났대. 잠시 머무는 거야. 지은은 나를 노려봤다. 너 미쳤어. 낯선 사람을 왜 들여? 싸움은 다시 시작됐다. 지은은 수민을 의심의 눈으로 봤고 수민은 불편해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지은과 나는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누웠다. 너 수민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지은의 속삭임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도와주는 것뿐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 깊숙이
수민과의 대화가 지은과의 그것보다 더 편안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수민은 나의 고독을 이해했다. 지은은 항상 요구만 했다. 며칠이 지나 수민은 여전히 우리 집에 머물렀다. 부모님과 연락이 끊어진 그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았고 나는 조언을 해줬다. 지은은 점점 불만을 쌓아갔다. 저 여자 언제 나가? 그녀는 매일 물었다. 나는 조금만 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수민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눈빛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지은이 잠든 사이에 우리는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다. 언니, 나처럼 사는 게 정말 힘들죠? 수민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저녁, 지은이 회사 모임으로 늦게 들어온 날 예수민과 나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부모님은 나를 딸로 안 보시나 봐요. 그냥. 실망덩어리에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하지만 나는 손을 놓았다. 지은이 있으니까. 지은과의 관계는 점점 악화됐다. 수민이 머무른 지 일주일째, 지은은 매일 투덜거렸다. 집이 좁아. 불편해. 나는 인내 좀 해. 그녀도 힘들어 라고 답했지만 지은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회사에서 돌아온 그녀는 수민을 무시하듯 지나쳤고 저녁 식사 때도 대화를 피했다. 수민은 미안해하며 내가 나갈게요 라고 했지만 나는 만류했다. 왜? 수민의 존재가 나에게 위로가 됐기 때문이다. 그녀와의 대화는 지은과의 그것과 달랐다. 지은은 항상 나의 선택을 비판했지만 수민은 공감했다. 한편 수민의 부모님은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도 무시당했다. 나는 가족 없이 어떻게 살아? 수민의 울음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은 내가 결혼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겼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딸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어머니의 말은 항상 나를 옥죄었다. 수민과 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지탱했다. 그러나 지은의 의심은 커져갔다. 어느 날 그녀는 내 휴대폰을 몰래 봤다. 수민과의 메시지, 오늘도 힘들었어. 파이팅, 같은 평범한 격려가 그녀를 자극했다. 너 이 여자랑 뭐 해? 지은이 소리쳤다. 싸움은 격렬했다. 그냥 친구야, 내가 외쳤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너 나 배신할 거지? 저 여자가 더 좋아. 그녀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너는 왜 항상 의심만 해? 그 싸움 후 지은은 다시 짐을 챙겼다. 나 갈게. 너 혼자 살아. 문을 나서며 그녀는 수민을 노려봤다. 수민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지은을 붙잡지 않았다. 피곤했다. 수민이 나와서 미안해요, 언니. 제 탓이에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리 문제야.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침묵했다. 수민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고 나는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다. 다음 날 수민은 직장에서 돌아와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부모님께서 연락하셨어요. 집으로 오라고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가면 또 싸울 텐데 나는 조언했다. 가봐. 대화해봐.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기 전에 전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가 떠난 후 집은 텅 비었다. 지은도 없고 수민도 없다. 나는 홀로 앉아 생각했다. 수민과의 시간이 왜 그리 특별했나? 하지만 수민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부모님과 대화했어요. 하지만 이해 못하시네요. 다시 쫓겨났어요. 나는 즉시 우리 집으로 와이라고 답했다. 수민이 돌아온 날 그녀는 더 지쳐 보였다. 언니,
나 어떡해.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지은 없이 지은은 연락을 끊었다. 사회적 압력은 점점 커졌다. 회사 동료들이 남자친구 없어? 라고 물을 때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괴로웠다. 수민도 마찬가지.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너 그런 애였어. 라는 말들이 들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다. 밤마다 이야기하며 우리의 사랑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우리는 잘못된 걸까? 수민의 질문에 나는 자니. 사랑은 자유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수민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어느 주말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공원에서 수민은 나 언니 좋아해라고 고백했다. 나는 멈칫했다. 수민아,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지은 언니랑 헤어진 거잖아요. 나랑. 시도해볼래요? 심장이 요동쳤다. 지은과의 추억,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분위기는 어색했다. 수민은 미안해요. 잊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잊을 수 없었다. 밤에 수민이 소파에서 자는 걸 보며 나는 침대로 갔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다. 수민의 고백은 나의 내적 갈등을 깨웠다. 나는 지은을 사랑했나? 아니면 습관이었나? 수민은 나를 이해했다. 하지만 배신처럼 느껴졌다. 수민의 고백 후 우리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나는 피하려 했지만 집이 좁아 불가능했다. 매일 아침 수민의 미소가 나를 흔들었다. 좋은 아침, 언니,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이라고 짧게 답하고 출근했다. 회사에서 지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그녀는 다른 부서로 옮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 남자친구 생겼대. 동료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집에 돌아오면 수민이 저녁을 준비해 놓았다. 오늘 피곤하셨죠? 그녀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부담스러웠다. 수민아, 너 부모님께 다시 연락해봐. 내가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분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의 부모님은 최근 결혼할 생각 없니? 라고 물었다. 나는 아직 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사회적 정키는 우리를 옥죄었다. 수민의 직장에서 그녀의 성적 지향이 소문났다. 상사가 이상하게 봐요. 수민의 말에 나는 화가 났다. 그런 사람들 하지만 나 자신도 회사에서 조심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어느 날 수민은 울면서 돌아왔다. 친구가 절 버렸어요. 너 같은 애랑 못 사귀어라고.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그 순간 우리의 몸이 닿았고 감정이 솟구쳤다.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수민아, 우리는 안 돼. 그녀의 눈에 상처가 스쳤다. 왜요? 지은 언니 때문인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 상황이 복잡해. 사실 나의 도덕적 갈등이었다. 지은을 배신하는 기분, 가족의 실망, 사회의 비난. 모든 게 무거웠다. 수민은 잘았어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수민은 집을 나서려 했다. 다른 데 갈게요. 하지만 나는 만류했다. 기다려. 같이 해결하자. 우리는 함께 부모님을 설득할 방법을 고민했다. 수민은 편지를 썼다. 엄마, 아빠.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답은 없었다. 나도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라고 말할 뻔했지만 참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이 갑자기 나타났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열어보니 그녀였다. 은하야, 이야기하자. 수민은 방 안에 있었다.
지은은 안으로 들어와 수민을 보고 아직도 여기 있어 라고 비아냥거렸다. 수민은 미안해요 라고 말하고 나갔다. 지은과 나는 마주 앉았다. 너 수민이랑 잤어. 그녀의 직설에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지은은 울었다. 나 없이 잘 사네. 그 대화는 길었다. 지은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수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생각해볼게. 지은이 나간 후 수민이 돌아왔다. 언니, 지은 언니랑 화해하세요. 그녀의 말은 아팠다. 수민아,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수민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문을 열자 환한 얼굴의 중년 부부가 서 있었다. 우리 딸 어디 있어? 수민은 떨며 나왔다. 엄마, 아빠, 어머니는 집으로 와. 그런 더러운 생활 그만둬 라고 소리쳤다. 수민은 울며 저는 사랑해요. 아버지는 그런 사랑은 병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아저씨, 사랑은 자유예요. 그 말에 부모님은 나를 노려봤다. 너도 그런 애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순간 내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수민의 어머니는 우리 딸 데려가 이라고 말하고 수민을 끌었다. 수민은 저항했지만 결국 따라 나갔다. 집은 다시 텅 비었다. 나는 홀로 앉아 울었다. 왜 그랬을까? 용기였나? 어리석음인가? 수민이 떠난 후 내 삶은 혼란스러웠다.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민의 부모가 연락한 모양이었다. 은하야, 무슨 소리야? 너 그런 애였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엄마, 미안해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나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모님의 집에서 우리는 밤새 대화했다. 왜 그렇게 됐니? 어머니의 눈물에 나는 태어날 때부터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텐데. 그 대화는 고통스러웠다. 부모님은 이해하려 애썼지만 치료받아봐 라고 말했다. 나는 직원병이 아니에요 라고 반박했다. 결국 생각해볼게 라고 말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다. 지은이 퍼뜨린 듯 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은하 팀장, 그런 사람이었어. 상사는 나를 불러 개인 생활은 조심해라고 경고했다. 수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미안해요. 부모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 너는 어때? 그녀는 집에 갇혔어요. 직장도 그만두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몰래 연락했다. 견뎌봐. 나도 싸우고 있어. 수민의 말은 언니, 사랑해요. 였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도 연락했다. 우리 다시 만나자.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미안.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밤마다 수민을 생각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고백. 하지만 배신감, 도덕적 딜레마가 나를 괴롭혔다. 나는 지은을 버린 거야? 수민을 이용한 거야? 자책이 이어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놓았지만 그런 사랑은 위험해 라는 답만 돌아왔다. 사회의 벽은 높았다. 어느 날 수민이 탈출하듯 우리 집으로 왔다. 더 못 버티겠어요. 그녀는 울며 안겼다. 나는 그녀를 안아줬다. 함께 싸우자.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독립해서 살기, 가족을 설득하기.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수민의 부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경찰까지. 딸을 유괴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다. 우리는 해명했지만 부모님은 이런 관계 끊어라라고 말했다. 그 사건 후 우리는 피곤해졌다. 수민은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은 흔들렸다.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수민이랑 행복해. 그녀의 말에 나는 모르겠어. 지은은 나랑 돌아와. 안전해. 그녀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정상적인 삶, 가족의 승인. 결정의 순간이 왔다. 수민과 나는 공원에서 마주 앉았다. 언니, 선택해요. 수민의 눈빛은 절박했다. 나는 수민아, 나의 말을 잊지 못했다. 그때 지은의 전화가 왔다. 생각해봤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수민에게 너랑 함께 할게 라고 말했다. 우리는 키스했다. 그 순간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왔다. 가족, 사회, 모든 걸 잃을 텐데. 우리 관계는 공식화됐다. 수민과 나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복은 짧았다. 가족들의 반대는 거세졌다. 나의 부모님은 너를 버릴 거야 라고 말했다. 수민의 부모는 소송까지 걸었다. 미성년자 유인, 수민은 성인이지만 그들의 분노는 컸다. 우리는 변호사를 구했다. 이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법은 중립적이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직장에서 나는 승진을 놓쳤다. 이미지가 안 좋아 이 상사의 말이었다. 수민은 새 직장을 구했지만 그런 사람이라는 소문으로 해고됐다. 우리는 가난해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야. 수민의 질문에 나는 그래도 후회 안 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밤에 홀로 울었다. 친구들은 떠났다. 이해 못해. 그들의 말은 아팠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했지만 갈등이 생겼다. 언니, 부모님 만나러 갈까? 수민의 제안에 나는 다니. 그들은 변하지 않아. 이 싸움은 잦아졌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왜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 지은이 다시 나타났다. 너희들 불행해 보이네. 그녀는 웃었다. 나랑 오면 정상적으로 살 수 있어. 수민은 화를 냈다. 꺼져. 지은은 은하야. 후회하지. 그녀의 말은 나를 흔들었다. 그날 밤 수민과 나는 대화했다. 언니, 나 떠날게. 너 행복하게. 수민의 말에 나는 울었다. 아니야. 함께해. 하지만 압력은 견딜 수 없었다. 수민은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 미안해, 언니.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나는 홀로 남았다. 지은은 돌아와 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나는 변했다. 깨달았다. 사랑은 자유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다. 이제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았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은 나, 옳았을까? 당신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가?